기자 수첩 들어가야 돼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모 일간지 기획기사가 포털 대문에 크게 걸렸는데 뭔가요? 취업 준비생이 슈퍼갑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인용한 건데 7년 뒤에는 취업할 생산 가능 인구는 그대로 멈춰 있는데 예. 취업수, 일자리 수는 한 200만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젊은이들이 이거 거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슈퍼 갑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이 벌써 구직자의 갑질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니 불과 7년 후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뭐 7년, 10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정말요? 기사가 왠지 낯익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뒤져봤더니 예. 넉 달 전에 주간경향 특집 기사의 앞부분 절반을 잘라다 쓴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갖다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간경향 특집 기사 뒷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러시죠. 과연 그럴까?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은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생산할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떠맡으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좀 생겨야 되는데 청년층들이 미래를 보고 택할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그냥 단순한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니까 수는 늘어나나 질은 떨어지는. 아날로그 일자리만 잔뜩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예. 근데 저 같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 7년 10년 후면은 65세가 넘어서니까 예. 이제 도저히 일은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좋은데 65세가 넘어도 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줄지는 않는다.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줄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3D 업종을 피한다면 3D 업종을 비롯해서 단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꾸 들어와서 채우고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남아 돌아와서 이거 어느 걸 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올까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취업준비생, 취준생이 갑이 된다라는 기사에는 사실은 이런 반론들이 줄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아까 일본은 지금 이미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이 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건 좀 진짜인 것 같아요. 지난 가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일본의 신규 구직자 한 명당 돌아가는 일자리 수가 1.86개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3년 만에 최고의 수준인데 경기 침체를 일본이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은 1.86. 그러니까 한 사람당 취업 원서를 2개를 들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거고 우리가 얼마냐면 0.6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장을 놓고 서로 누가 가지고 갈래라고 싸워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의 그 패턴을 우리가 보통 따라가는 경향들이 따라가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근데 거기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일자리 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신규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수가. 근데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언제 다시 멈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갑이 될 것까지 7년 10년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23년 걸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일본의 절반 정도에서 의문이고. 이것도 이제 의문이고.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제 졸업식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졸업식 다 치르고 사회로 쏟아져 나온 대학 졸업생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30세 미만의 청년층 실업자를 뒤져보니까 40만이더군요. 30세 미만. 절반은 역시 대졸자입니다. 놀고 있는 청년층이 지금 40만이에요. 예. 요즘 대학생들을 슈퍼학생이라고 불러요. 뭡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기초교양 다 띄고 2학년 때는 글쓰기, 독서, 프리젠테이션 연습에 3학년 되면은 뭐 사회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기업이나 기관에 들어가서 실습 다 하고 취업 수업도 받고 동아리도 취업 동아리고 스터디 그룹도 취업 스터디 그룹이고 거기에 뭐 공모전, 해외 연수, 교환학생, 인턴, 경진대회.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대학생들을 계속 몰아붙여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벌써 청년 일자리 사업 정부가 펴고 있는 것만 60개인데 예산만 2조 원이고. 근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쏟아붓는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졸자가 취업 잘 되려면 일자리하고 기업 채용이
대폭 좀 늘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맞습니다. 현실은 움직이지 그게 않는 핵심입니다. 거죠. 일자리 기업 채용이 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느는데 취업 역량 교육 강화만 계속하니까 스펙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는 안 생기는데 대학생들끼리의 경쟁만 치열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빨리 파악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는 아까 얘기했죠. 학력고사만 계속 치르고 이런 그런 거 거 모르고 생각할 여유가 없죠. 대학에 올라오면 갑자기 취업 준비 시작하고 하니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해서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참. 이런 미스매칭의 해결 이걸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큰 구조가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단편적인 이제 사업들만 나오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취준생이 갑이 되는 세상이 올까?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세상 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